프로그래밍 실행 흐름 제어.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실행의 흐름을 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직. 그래서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문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를 제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f문, 그다음에 for문, while문, 뭐 스위치, 요 네 가지가 가장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지원하는 기능이고, 언어별로 조금씩 그 사용법이 다르죠. 자, 프로그래밍에서 로직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실습에 제가 필수 알고리즘을 좀 몇 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보시고 실습을 반드시, 다른 거는 제가 몰라도 이 챕터의 실습만은 반드시 하시고 넘어가셔야 한다라고 초반부터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에는 대표적으로 if문, 스위치문, while문, for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if문입니다. if문은 이런 케이스에는 내 이렇게 할 거야, 저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할 거야 할 때 사용하는 게 if입니다. 우리 영어 정규교육 받으면 그래 최소한 if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에서 영어 문법으로 가정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열고 이제 문법이 이제 괄호 열고 닫고 하는데, 요 괄호 열고 닫고 하는 부분에 아,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면은 우리가 그 프리미티브 타입 배우고 연산자 배울 때 우리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불리니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if문에도 이 괄호 안에 어떤 조건을 여기다가 넣어주는데, 조건의 결과는 불리니어야 합니다.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요거의 1과 2는 같나요? 예, 틀리죠?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홀수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를 사용한 거를 조건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1 이걸 2라고 적어도 되지만 우리가 위에 적었으니까 리절트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의 결과가 참일 때 요 중괄호 안쪽에다가 결과를 찍어주면 되죠. 리절트. 그러니까 참일 때 해야 될 일을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짓일 때는요, 네, 여기다가 else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리절트 하고, 우리가 연산자를 배웠을 때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not, 느낌표. 느낌표를 적어주시면은 그 결과의 반대 결과, 그렇지만 참이면은 폴스면은 참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run 하면은 true라고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좀 바꿔볼까요? 2하고 2하고 2는 참이죠. 폴스 아니죠. 그러면은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실행을 해보면은 true, true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일부러 헷갈리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던 겁니다. 1. 자, 얘를 실행을 하면은 얘도 true 나와요. 왜 true가 나왔을까요? 자, 얘는 false인데. 자, 리절트가 지금 false죠. false면은 첫 번째는 패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not을 붙였잖아요. not. 그렇죠? not.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부러 제가 좀 헷갈리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좀 헷갈려 봐야 이게 머릿속에 박히거든요. 자, 참, 거짓.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참이라고 나오고요. 1은 2하고 같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하고 2는 같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거짓이라고 출력이 돼야 되겠죠. 실행, 런, 거짓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간단한 케이스는 if문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사망연산자를 배웠었습니다. 자, io.println. 자, 이제는 막 우리가 좀 배웠기 때문에 최대한 한쪽으로 모아서 한번 복잡하게 만드는 형식으로 작성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t equal, 이 사망연산자 물음표 주고 참일 때 참, 그 다음에 거짓일 때 콜론 찍어주고 두 번째에 넣어주시면 되죠. 거짓. 끝에 세미콜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사망연산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거짓. 예, 거짓이 지금 여기 숫자 2라고 적힌 부분은 거짓이라는 문자가 두 번 출력이 됐다는 뜻이에요. 지워볼까요? 네,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거짓이라고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케이스고요. 우리 왼쪽의 예제를 한번 보시죠. 네, 요거를 카피를 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스코어가 85점이에요. 그럼 여기 if문에서 스코어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 85점과 90점이 비교가 됩니다. 조건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85점은 90점보다 크지 않으니까 폴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else if를 이제 또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스코어는 80보다 높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면은 요 그레이드라는 변수에는 B라는 문자가 대입되게 됩니다.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else문, if, else를 만드실 때 순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true가 나와서 그 중괄호가 실행이 되면은 그 뒤에 작성한 else, if들은 다 스킵이 돼버려요. 그래서 if문을 작성을 할 때 약간의 순서도 중요하다. 뭘 먼저 검사하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if문이 결과는 B, 그 다음에 여기 C, F도 있지만은 얘네들은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미 참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스코어 80점이며 그레이드는 B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예, 당신의 점수는 85점이며 등급은 B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타이핑을 쭉 해보시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더라도 제가 실습에 만들어 놓은 그 알고리즘 예제를 한번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본인의 힘으로 풀다 보면은 다 익히게 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괄호의 중첩과 변수의 스콥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스코어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이드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괄호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괄호만 보면은 이 제일 바깥쪽에 감싼 괄호 안에 if문 때문에 생겨난 괄호가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변수는 안에 있는 변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변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는 지금 여기 제일 바깥쪽에 있는 괄호 안쪽에서 그레이드가 밖에 있는데 안쪽에서 그레이드가 사용될 수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 레벨
레벨은 뭐 LV1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레벨이라는. 자, 그런데 이거를 우선은 일단 변수가 선언된 다음에는 밑에서만 참조가 가능하지 위에서는 참조가 가능하지 않죠. 일단은 이거까지 설명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그레이드에 1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레이드를 선언한 변수는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레이드가 밖에 있으니까 안쪽에 들어가는 건 돼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깥쪽에서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은 여기 지금 빨간 줄 보이시죠? 네, 빨간 줄 이렇게. 그래서 level cannot be resolved variable. 얘 지금 이 변수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선언해 놓은 게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위에 코드는 있지만은 얘는 이 안쪽에 있는 레벨에 대한 변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익히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반복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문에는 if하고 if else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스위치문이 자바가 이제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면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제일 밑에 좀 밀어놨고요. 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반복하려고 사용을 하는 구문이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제 반복을 많이 하냐면은 우리가 배열 배웠었죠, 배열. 그럼 배열에 보면 뭐 우리가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뜨려 놨는데, 이 늘어뜨려 놓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검사해 가지고 얘가 맞냐 틀리냐, 혹은 뭐 얘를 변형을 시키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 이제 요 예제보다는 배열을 가지고 예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nums 2 32 4 5 요런 배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우리 복습 차원에서 요 nums라는 배열의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래서 이제 그 배열 안에 5개가 있는데, 이 5개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이 콘솔에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터미널에. 자, 그때 이제 요게 이제 인덱스가 0이라고 했죠. 0번지에 있는 값을 꺼내와서 0번지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1번지에 있는 거를 꺼내와서 출력하고, 2번지에 있는 걸 가져와서 출력하고, 그렇게 되면은 1, 2, 32, 4, 5 이런 식으로 콘솔에 찍히게 되겠죠. 프린트가 되겠죠. 자, 그거를 출력하는 방법은 아주 쉽죠. 우리가 제어문이라는 거를 안 배웠어도, 자, 0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카피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자, 1, 2, 3, 3, 4. 이렇게 하면 5개 출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코딩 기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어. 그러니까 뭐 경력이 오래되면 좀 멋있게 코딩을 해야 돼, 코드 길이가 짧아야 돼, 뭐 이런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 적정한 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고급스럽게 더 나은 기술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개발자다, 더 나은 개발자다, 실력 있는 개발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저는 5개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좀 그렇잖아요. 귀찮잖아요.
만약에 이게 100개다 그러면은 100까지 찍어줄 거예요. 아니죠. 99까지 찍어야죠. 0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반복 문의라는 것을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어, 조건문에서는 아까 이제 if를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반복문에는 for하고, 그 다음에 while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for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for의 문법은 아까 전에 이제 if 쓰고 괄호 열고 닫았잖아요. 마찬가지로 for도 괄호 열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그래서 if문에서도 괄호의 조건이 맞으면은 중괄호 안이 실행이 됐었죠. for문도 마찬가지예요. 괄호 안에 조건이 맞으면은 실행을 해라 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for문은 if문보다 2개 더 많아요. 3개예요, 총. 그래서 if문은 조건문을 이제 최종 결과물이 불린으로 나오는 조건문, 논리연산자하고 비교연산자를 사용한 그 결과가 불린인 것을 사용을 하면 되지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for문은 총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초기값,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초기값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적어줘요. 조건이 가운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증가값. 다음 값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증가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가져오려면 증가값이 어떻게 해야 되죠? 초기값이 0이어야 되죠. 초기값이 0이어야 되고 그 다음 거를 보기 위한 증가값은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죠. 그 다음에 1이죠. 이해되셨죠? 인덱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3이죠. 그러면 초기 값은 0이고, 자, 초기 값은 0이고, 증가 값은 어떻게 시켜줘야 됩니까? i 플러스 1 시켜주면 되잖아요. 1씩 증가하잖아요. 여기 3이라고 적었네. 3이 아니죠. 2. 1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문을 쓸 때, 우리 그 연산자 중에서 이제 1씩 증가시키는 연산자가 하나 있었죠. 네.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그 증가값.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어렵지 않아요. 포문.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조건은 i가 자, 변수가 여기 하나 선언이 된 거예요. i라고 선언 됐는데 왜 i라고 적었냐? 이게 인덱스라는 i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개발자들은 i라고 많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기값이 0인 이유는 배열 0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0 적어준 거고, 이 전체 배열 길이만큼까지만 반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길이는 몇 개죠? 1, 2, 3, 1, 2, 32, 40, 4, 5 이렇게 되니까 5개죠. 5개죠? 이렇게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거 방금 했었죠, 방금. 예. 넘스점 length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바로 포문의 기본 사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넘즈에 요 인덱스를 넣어주면은 값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 우리 작성한 i를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은 run. 자, 이렇게 뜨죠. 1, 2, 32, 4, 5.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1, 2, 32, 4, 5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사용을 할 때는 내가 몇 번 반복해야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놓진 않았는데 이렇게 포문을 쓸 때 이 랭스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요거를 요 안에 조건문 안쪽에 적어주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배열의 길이를 구하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계산을 배열의 길이만큼 5번을 더 하게 되죠. 이게 지금 5개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막 몇천 개 막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즈, 아이고, nums.length 이렇게 변수에 담아 놓고 그런 다음에 사이즈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초적인 포문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두 번째라니요. 예, 포문. 네. int item nums. 그리고 이렇게 쓰고요. 자, 일단 그냥 보세요. 실행을 하면은 똑같이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포문을 향상된 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조건 안 적어주고 너무 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포문을 쓸 때 이런 문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향상된 포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배열 길이를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계산 다 하고 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이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값 자체를 순차적으로 뽑아와요. 예. 지금 요 인트는 요 아이템이라는 인트는 인덱스가 아닙니다. 인덱스가 아니고 그냥 이 값 자체를 꺼내온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문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2차원 배열 이중 포문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1, 2, 3, 4, 5. 자, 배열이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돼 있어요. 두 개가 마련돼 있는데 우선 숫자를 찍고, 숫자를 찍고 그 다음에 1, 2, 3, 32, 4, 5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2를 출력을 한 다음에 2, 1, 2, 32, 4, 5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1, 1, 그 다음에 1, 2, 1, 32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가 가면은 2, 1, 2, 2, 2, 32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32 찍은 다음에 32, 1, 32, 2, 32, 32, 32, 4, 32, 5 이렇게 찍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 넘즈를 이렇게 쭉 반복하면서 첫 번째 얘 가져온 거에서 스트링을 전부 반복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곱집합? 이렇게 되나요? 곱집합. 그래서, 넘버즈의 개수하고, str의, 배열의 개수하고 지금 5개씩이니까 5, 25, 총 25개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중 포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트가 아니죠. 스트링이죠. 스트링, str라고 하죠. str, 그 다음에 strz. 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에서 꺼내온 거하고 조합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1, 1, 1, 1, 1, 32, 1, 4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포문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구구단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배열이 있죠. 2단부터 있죠. 얘네들은 2, 3, 4, 5, 6, 7, 8,
9 있고요. 9라고 하겠습니다. 예. 얘는 이제 1은 2, 2는 4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럼 1부터 시작을 하겠죠. 예. 1부터 9까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반복을 시켜주면 될 거예요. 자, 우선 바깥쪽에서 예, 단이죠, 단. s를 붙이십시다. 단스, 구스, 네. 단스하고 예. 꺼내온 아이템은 이제 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스 9라고 하겠습니다. 얘 스트링 아니죠.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인트라고 해놨잖아요. 인트. 그러니까 얘도 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할 텐데 단이 들어가고 이게 몇 단이다. 단. 이렇게 적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코딩을 이제 하고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하실 거예요. 네. 9. 그 다음에 플러스 는 플러스 단 곱하기 9.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실행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실 겁니다. 짠. 네. 보이시죠? 1은 2, 2는 4. 여기는 계산이 이루어진 거죠. 네, 이루어진 거고 이 앞부분은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네, 적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중 포문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구구단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서 몇 번 반복했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번 반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9까지 9번 반복을 했죠. 자, 이번에는 while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for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조건만 검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while문은 이제 for문보다 문법이 조금 더 짧습니다. 짧은 반복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변수를 하나 이렇게 int 100번 반복하고 싶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100번. 그래서 이제 while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열고 소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닫고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적어주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내가 뭘 할 건지를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int i라고 하시죠. 말고 이렇게 쓰면 안 좋으니까요. 예. i는 1이라고 하죠. 그래서 1이 99까지 가는 거니까 99번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를 0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요거에 의해서 100번 반복이 되겠죠. 자, 제가 답은 안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포문과 while문 쓸 때의 그 인덱스 값이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네, 요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코딩에 좀 실수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99번을 반복시키고 싶다라는 뜻이고 그 io.print ln 해가지고 i 값을 찍어줍니다. i 값을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i 값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증가값을 포문 같은 경우에는 그 괄호 안에 적어줬는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while문 안에는 조건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증가값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값을 처리하고 싶을 때는 중괄호 안쪽에다가 적어줘야 되고 저는 하나씩 증가시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적어도 되죠. 저는 플러스를 잘 쓰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99번이 반복이 되겠죠. 자, 네. 그래서 1부터 99, 자, 99까지 출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문하고 while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반복문을 써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적어봤어요. 그래서 배열을 이용을 해서 뭔가 반복을 시키고 싶다. 그럼 포문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종료될지 몰라. 근데 일단은 계속 일단은 계속 여기 있죠, 무한 루프. 예, 무한 루프 같은 거 사용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while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켓 통신 같은 거를 구현을 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소켓 통신이라는 게 뭐죠? 소켓을 받아들이는 서버, 아, 이거 잘 모르시겠구나. 그러니까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노트북이 있어요. 근데 이 서버는 내가 노트북을 브라우저 해가지고 서버에 이렇게 딱 쏠 때, 서버는 얘가 언제 쏘는지 모르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 대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도 while문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어, 그러니까 이제 반복문과 그 다음에 조건문에 대한 거를 이제 다 해봤고, 스위치문은 좀 뒤에 할 거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exception, 예외 처리. 우리가 뭔가 로직을 이렇게 쭉 처리를 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자바에서는 에러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excep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뭐냐?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아가지고 메모리가 없다든지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메모리를 꼽아야 되는 거지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에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셉션이라는 게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그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 이거를 익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익셉션을 처리를 할 때는 트라이 캐치 문을 사용해서 예외가 된 거에 대해서 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익셉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익셉션이 있고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런타임 익셉션으로 예외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트라이 캐치로, 여기 보이시는 트라이 캐치로 후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unchecked exception이라고 용어를 부르기는 하는데, 요 예제를 한번 보죠. int result 10 나누기 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눗셈은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러면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에 예, 빨간색에 exception, exception이라고 해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0으로 나눴대요. 그러면은 이제 0으로 나눌 때는 이제 예외가 exception이 발생을 한 거고, 그 exception을 받아서 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처리를 해줘야 될 때, 그때 try, 그 다음에 catch라고 적어주게 되고, 여기에 exception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o.println 2.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지금 후처리를 하지 않고, 얘가 예외가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냥 캐치해서 잡기만 한 거고, 그 원인이 뭔지를 그냥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요거랑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이 메시지만 나오죠. by zero라고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익셉션을 이렇게 콘솔에 찍는 방법이 메시지 말고도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IO 안 적어도 되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처음에 봤던 에러 메시지하고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알려드린 거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메시지만 가져오면은, 요거만 가져오죠. 하지만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개발이 이제 다 끝나면은, 주석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없애버리기. 저는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0으로 나눴으면 이제 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후처리를 0으로 나눴을 때, 여기서 이제 한번 잡은 거죠. 네, 이렇게. 예외를 잡았어요. 자, 그럴 때, 디폴트 값으로 0을 주고 싶어요. 0. 네, 에러가 아니라 0을 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빨간 줄 거치죠. 빨간 줄. 자, 앞서서 if문 할 때,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있는 게 아니고 중괄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바깥쪽 중괄호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result라는 변수를 이렇게 트라이 문에 넣으면은 캐치 중괄호에서는 얘를 참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위로 올려서 int result 0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0으로 나눴을 때는 마이너스 1을 표시한다고 합시다. 예,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런 다음에 print ln result 이거 지울게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트라이 캐치문을 이용해서 예외를 후처리한다. 예외 익셉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파일 입출력을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스위치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딩했던 건 좀 지우고요. 기본 스위치 사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int day of week 3 네, 이렇게 적어보죠. 여기 추석도 적어놨지만 1, 2, 3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위치 적어주고 괄호 열고 마찬가지죠. if문도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로 다 감싸고 그 다음에 포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while문도 마찬가지고 기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day of week를 여기 안에다가 이제 변수로 삽입을 해주는 거죠. day of work 이렇게 적어주고 스위치는 if문하고 다르게 if문하고 똑같이 조건문이긴 한데 if문은 if 뭐면은 참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참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else 부분에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스위치는 케이스별로 체크를 한다. 정해진 조건의 케이스가 한정되어 있을 때 사용을 하면은 가장 좋은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케이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ay of week가 1이면 iu.print ln 월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케이스가 2면은 뭐, 3이면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day of week에 이제 1이 월요일이고 2가 화요일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2, 3, 4, 5, 6, 7, 2, 3, 4, 5, 6, 7, 그다음에 4, 수, 뭐, 금, 도.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타이핑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예. 1이면은 월 찍히고, 그 다음에 밑에 화, 수, 목, 금, 토, 일은 찍히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품을 썼을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조건에 맞아서 그게 처리가 되면 그 뒤에 거는 처리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스위치문도 똑같이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3이면은 수. 앞에 거는 안 찍혔는데, 3인 케이스의 수가 찍히고, 그 뒤에도 쭉 다 찍히네요. 요게 스위치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얘가 실행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뒤에 거도 다 실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스위치문에는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여기서 멈춰. 뒤에 케이스는 고려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의 단점이 이런 게 조금 이제 불편하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잘못 넣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케이스에도 속하지 않은 케이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없어요. 이렇게 네, 적어봤습니다. 3이 아니라 이제 뭐 31이다. 이렇게 적으면은 없어요가 찍혀야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네, 없어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문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if 문은 한번 걸리면은 그 뒤는 신경 안 쓰는데 스위치 문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에서 한번 걸렸을 때 그 뒤에 케이스도 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줘가지고 그 뒤에 케이스가 실행이 안 되게끔 하는데 스위치를 또 쓰는 장점이 이런 부분이죠. 케이스에 한번 걸렸더라도 뒤에 것도 더 체크를 해보고 싶어 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안 쓰면 되겠죠. if문하고 스위치문을 썼을 때 어떤 케이스를 하나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족시키고 싶을 때는 스위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스위치가 JDK가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패턴 매칭이라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패턴 매칭과 기능이 조합이 되면서 스위치문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 문법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작성을 했었을 때는 스위치문에 대한 요 결과값 있잖아요. 요 결과값을 다른 변수에 담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스위치에 대한 결과값을 이 화살표로 써가지고 리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처럼요. 그러면은 변수에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위치에서 여기 이제 3이면은 3 여기에 걸리겠죠. 예, 여기에 걸리고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이 리턴이 돼서 위크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브레이크 이런 거 안 써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해졌죠. 디폴트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스위치에서 케이스를 검사한 다음에 그 리턴 값을 주고 싶을 때 이와 같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패턴 매칭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요. 네. 요 패턴 매칭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데이터 구조를 검사하면서 그 구성 요소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추출을 하자마자 변수에 바인딩하는 기법. 자, 데이 오브 위크라고 되어 있죠. 데이 오브 위크 여기 3이 들어가겠죠. 이 3에 대해서 추출을 한 거죠. 그쵸? 예. 스위치라는 패턴에 의해서 한번 케이스를 걸러내고 걔에 대한 결과값을 추출을 했죠. 수라는 걸로 추출을 했죠. 추출을 해서 위크라는 변수에 담기게 하는 기법. 그러니까 패턴 매칭이 뭐가 이제 문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턴 매칭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우선 인스턴스 패턴 매칭,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스턴스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우리 인스턴스를 만들려면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야죠. 유저.
이제 자 요렇게 클래스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저를 인스턴스화 하려면은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죠. 네, 복습도 한번 이참에 한번 해 보고요. 뉴 유저 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생성자를 유저 해서 string name int age 요 생성자는 파라미터 두 개를 받는 생성자죠. 이전 시간에 클래스에서 실습을 잘 하셨던 분들은 실습 숙제를 잘 하셨던 분들은 요게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거 기억 안 나요 하시는 분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생성자가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내면은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디폴트 생성자를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넣어줘야 되는 거죠. div 23.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유저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레퍼런스 타입, 프리미티브 타입. 얘가 이 유저라는 변수가 아, 유저라는 클래스를 이용한 인스턴스냐를 검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인스턴스 of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user instance of user 하면은 유저인지 이제 검사를 하면은 i print ln user instance 다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요 인스턴스가 어떤 타입인지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유저 인스턴스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죠. 자, 그런데, 인스턴스의 타입을 체크하는 게 왜 필요하지?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코딩을 많이 안 해보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체크를 왜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자바에서는 제공을 해주는데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자바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참조 타입, 그러니까 클래스들, 레코드 뭐 이런 것들 있죠. 모든 클래스의 모든 타입의 최상위 부모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브젝트라고. 그럼 이 오브젝트라고 해놨으면은 유저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코드를 보고 있으니까 유저 타입인 거를 알 수 있지만은 코드가 길어지면 이제 어디서 어떤 타입으로 이 변수의 인스턴스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적어 놓으면은 일일이 다 코드를 다 쫓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of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한번 놔둬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지금 얘가 유저 클래스인 유저 타입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유저가 유저 타입이냐, 유저 타입을 가진 인스턴스냐 검사를 하는 거죠. 참고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유저 인스턴스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레코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레코드 퍼슨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레코드라고 만들었고요. 이 부분을 좀 바꿔보죠. new person 서울 person이 아니고 person. 자, 이렇게 되면은 변수명은 유저라고 되어 있지만 이 타입은 person이죠. 자, 그러면은 얘가 실행이 될까요? else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아닙니다 라고 찍혀야 되겠죠.
네, 아닙니다. 라고 찍힌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유저라는 게 이제 판단이 파악이 됐어요. 파악이 됐으면은, 지금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저 안에 있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려면 이 오브젝트를 유저 타입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형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형변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형변환을 해주려면 이렇게 썼어야 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형변환을 해줬어야 되죠. 그리고 변수에 별도로 담아서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유저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뭔가 하는 일을 여기에다가 로직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요런 게 이제 패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작업은 뭐 맨날 인스턴스 오브 할 때마다 하는 작업이야. 예, 뻔한 작업이야. 패턴이야. 뻔한 패턴이야. 아, 이래서 여기에다가 변수를 그냥 이렇게 옆에 쓸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변수를 그냥 여기 로직에다가 쭉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패턴. 이게 이제 인스턴스 어브를 사용할 때의 패턴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배웠던 스위치를 이용한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스위치 문에 엠마라는 문자를, 우리가 코드를 보고 있으니까 엠마라는 문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에 변수 선언할 때 오브젝트라고 해놨잖아요. 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바 입장에서 얘를 봤을 때는 지금 얘가 문자열 타입인지 아닌지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냥 통으로 작업을 하는 오브젝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라는 OBJ라는 변수를 이제 스위치문으로 넣어서 얘가 어떤 타입인지를, 아까 전에 인스턴스 어브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스위치를 이용해서 얘가 인티저 타입이냐, 문자열 타입이냐, 아니면 값이 없냐, 이거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타입이죠. 그래서 스위치문의 케이스에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우리가 리턴을 할 때는 이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리턴을 해준다고 했는데, 리턴을 할 때 그렇다면 그래, 얘가 OBJ가 문자열이야 라고 케이스가 딱 걸렸을 때, 역시 아까 인스턴스 할 때처럼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요 뒤에다가 형변환을 해줘야, 이게 없다면 형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인스턴스 어브 썼을 때처럼 그냥 그거는 뭐 당연한 패턴이니까 여기 옆에 변수명을 적어주면 얘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열 중에는 이제 랭스라는 걸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스위치를 사용했을 때의 패턴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어브를 한번 코딩을 해보신 분은 여기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실행을 해보면은 문자열 길이 4,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죠. 예, 숫자를 넣어보죠. 이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인티저 여기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 init value라는 변수를 패턴 매칭에 의해서 알아서 만들어줬고, 예, 그 값을 여기서 출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정수값 1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값이 아무것도 없을 때 null, 값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케이스에 걸릴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값 없음. 네,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패턴 매칭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것들만 가져왔어요. 같을 것들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패턴 매칭이 본격적으로 21부터 쭉 도입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5 버전에서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패턴 매칭이 또 이제 나오긴 하겠죠. 예, 코딩하는 그런 패턴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자, 그 중에서 이제 레코드 패턴 매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를 하나 만들게요. 예, 포인트라고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형 그릴 때 중심점,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점은 x, y가 있겠죠. int x, int y. 그러면은 중심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포인트 12 123. 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딩을 할 때 그 여기에 포인트 p라고 적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오브젝트라고 적은 거죠. 오브젝트.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또 그 바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퉁치는 변수 퉁쳐서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P에 대한 타입이 뭔지 모르는 상태라고 우리 좀 가정을 하시죠. 바는 원래 그 자동 추론이 되는 거라서 바는 조금 그렇고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네. 오브젝트로 받았으면은 인스턴스 오브를 썼을 때 우리가 인스턴스 오브 패턴 매칭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요 안에 있는 12랑 1, 2, 3이 있죠. 여기 이제 x, y죠. 요 x, y까지도 다 분해해서 가져올 수는 없을까?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P를 포인트로 형변환하는 변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는 필드들을까지도 분해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X하고 Y죠. X, Y까지 분해한 값을 변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괄호 열고 닫고를 한 다음에, int, px, int, py. 이렇게 분해를 해주는 패턴. 이것도 레코드 패턴 매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p라는 변수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px하고 py를 다이렉트로 참조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1, 2, 1, 2, 3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코드를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 빼놓은 내용이 있네요. 코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데요. 포인트 p2라고 할게요. new 포인트 1, 2, 2, 1, 2, 2.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x 값하고 y 값이 여기에 이렇게 담기는 거잖아요. 필드에, 레코드 필드에 담긴 건데, 그럼 얘 값을 꺼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레코드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자바가 알아서 이 필드 x, 필드 y에 대해서 메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이름의 소괄호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p2.x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은 x에 담긴 값, 이게 지금 1, 2, 2죠? 얘를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i.put 그리고 출력 실행을 해보면 여기 1, 2, 2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레코드로 생성된 값을 꺼내올 때는 그 변수명에 이렇게 괄호 뒤에 붙여주는 거를 자바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코멘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실행 흐름 제어 실습. 우선 실습 1부터 4까지는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시죠. 이런 배열이 있어요. 21, 4, 6, 39, 3, 19, 11을 이게 숫자가 작은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하는 거,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작업 결과가 나오게끔 해주는 거를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 컴퓨터 상에서의 코드 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제풀이법, 예, 요거를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딩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바로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그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도 가장 쉽고, 네, 가장 쉬운데, 이걸 극복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 나는 코딩한다. 아, 코딩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버블 정렬입니다. 예. 이 배열을 가지고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그 증명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렬 알고리즘도 기본적으로 여기 제가 실습 만들어 놓은 버블 정렬 알고리즘, 그 다음에 선택 정렬 알고리즘, 삽입 정렬 알고리즘, 퀵 정렬 알고리즘,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쉬운 게 버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인접한 두 원소를 비교하여 정렬 순서에 맞지 않으면 교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힌트는 요거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교환. 코딩할 때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배열을 카피를 일단 하고요. 숫자들이 쭉 있죠. 예, 쭉 있는데 배열에서 21하고 여기 21하고 4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요럴 때 사용하는 코딩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하는 방법도 코딩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선 템프로 임시로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넘스에 교환할 값이 지금 21하고 4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일단 저장을 해 두시면 돼요. 앞에 거를 저장하시는 게 더 쉬울 겁니다. 0번지에는 21이죠. 예. 얘를 임시 변수에 담아두고, 얘는 21은 지금 임시 변수에 담아놨으니까 이제 넘스 0번지에 1번지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지금 템포에 21이 임시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덮어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넘스 0번지에는 넘스 1번지에 있는 거를 덮어 써버린 거죠. 덮어 써버렸으면은 지금 여기 0번지에 있는 거는, 여기 1번지에 있는 거는 값이 없어졌냐?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4가 그대로 있어요. 있는 거를 이제 임시로 담아놨던 21을 1번지에 있는 거로 덮어 써버리면 되겠죠. 넘스 1번지에 있는 거를 템프로 덮어 써버리죠. 요게 배열의 값을 교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것도 알고리즘이죠. 어떻게 보면. 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하면은 지금 21하고 4하고 값이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arrays to string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현재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배열 변수를 그냥 출력을 하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예, 요렇게 콘솔에 눈에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했던 거니까, 배열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쓰면 된다 정도로만 지금 현재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택 알고리즘, 삽입 정렬 알고리즘, 퀵 정렬 알고리즘, 이거는 이제 그 속도를 누가 더 정렬할 때 속도를 더 많이 내느냐, 요 차이니까 4개 다 하시면 좋겠지만은 버블 정렬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습5 향상된 포문 했었죠? 예, 이렇게 쓰는 거. 예, 이렇게 쓰는 거. 자,
왜 기본 포문 대신에 향상된 포문을 사용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예, 요거 조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제미나이나 챗GPT를 이용하셔가지고 한번 이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이널리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는 여기 트라이 캐치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파이널리라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리의 역할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 보시고 파이널리는 언제 쓰는지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ry with resources라는 구문이 있어요. 예외 처리를 할 때 try catch finally 말고 try resources라는 구문이 있는데 조사만 하세요. 우리 그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코딩을 직접 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if문과 스위치문, if문과 스위치문을 이렇게 변환하는 연습을 한 번 정도는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스위치문 이렇게 작성된 거 있죠. 우리 아까 해봤던 거죠. 예, 요거를 if문으로 변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위치 가드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패턴 매칭이라는 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if문을 예, 지금 여기 조건이 90점 이상일 때, 그러니까 스위치는 어떤 특정 케이스를 검사할 때만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위치문에 대한 기능이 되게 많이, 문법 기능이 되게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스위치 가드 패턴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답은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케이스, 이 스코어의 타입이 int면, 네, int면은 그 변수명을 s라고 할 거고, 그리고 나서 when, 요게 바로 요 부분이 가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s, 요게 바로 스위치문에서의 패턴 매칭이었죠. 패턴 매칭에서 s가 when s, 그러니까 90점 이상일 때, 80점 이상일 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고 코딩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아 이거 그거구나 이 부분에서 조건문 부분이 when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래밍 실행 흐름 제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